AI가 3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AI한테 일을 시키면 직원이 그만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사무공간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조만간 닥치면 강남에 있는 빌딩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그 우려하시는 게 지금 사실 엔트리 레벨의 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시니어 세대들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AI가 있으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회사는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술은 해결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줄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 나이 든 사람들하고에 대한 어떤 그 줄면서 세대 간의 약간 충돌, 세대 간의 반목 이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유럽 같이 특히나 이번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막 이제 연장된다고 막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 60대도 쉬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일하라고 약간 이런 얘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1차 웨이브예요. 2차 웨이브는 피지컬 AI, 이제 로봇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되게 확산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1, 2년 밀리면 피지컬에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다 비용하고 웨스트 오브 타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은 밀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작은 회사들은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은 좀 늦어도 됩니다. 뭐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제를 더 치열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이게 뭐 1년이면 뭐 세상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춤하고 있으면 확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이 진홍을 갖추고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늦춰서 올해를 넘기고 나면 아마 순간적으로 밀리는 회사들이 나올 거고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2028년인가요? 영업이익 내는 게 일본 100대 기업보다도 더 영업이익이 많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시사점이 있는 게 일본이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엄청 잘하고 넘사벽이었던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TV가 브라운 컬러에서 LCD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못 쫓아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AI도 충분히 그럴 만한 위기의식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면은 아마 자칫하면은 일본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회사들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AI 사용이 익숙치 않은데 이제 피지컬 AI 로봇들 사용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AX로 확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뭐 말씀 이미 주셨을까요? 아니면 더 덧붙여서? 예.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이제 기업 관점에서의 변화고요. 또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이제 사회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미국의 뉴욕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뉴욕에서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상업 건물이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주거는 지금 공간이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A한테 일을 시키면 직원이 그만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사무공간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원격 근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모수 자체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조만간 닥치면 강남에 있는 빌딩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과거에 이런 큰 고층 빌딩이 있었던 게 필요했죠. 직원들이 많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AI가 대체한다면 저 빌딩 과연 뭐에다 쓰지? 그러니까 이제 뉴욕 같은 데는 주공간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이제 뭐 100년 된 이런 건물들을 이제 주공간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시사점이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 집중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도 서울은 뭐 1000만 명 많다 그러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AI가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물하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거든요. 얘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기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뭐 중동 사태 이전에도 그러면서 어떤 이제 패러다임의 하나의 변화가 생기냐면 로컬로 가서 사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물가가 비싸지고 요새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니까 로컬로 가는 미국 같은 데 충분히 가능한데 약간 변두리에 가서 사신다는 그렇죠. 왜냐면 뭐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물가도 비싸고 농산품이야 그 주변에서 뭐 파머스 마켓 같은 데 사시면 되니까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에너지 문제입니다. 왜냐면 태양광이 가지고 하면은 전기차로 태양광으로 하면 에너지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AI가 좀 더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더 도시가 더 메가시티가 될 거고 되려 지방에 있는 소도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어떤 빌리지 개념의 어떤 로컬 어떤 이코노미 같은 게 생길 거라서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어서 오늘 뭐 그 자리를 걸 얘기를 드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가장 큰 충격을 주게 될 게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기준 금리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들이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들의 어떤 그 사회적 변화 이런 부분들도 꽤 장기적으로 보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봤는데 한국이 뭔가가 항상 더 빨랐거든요, 미국보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뭔가 빨리 변하는 건 저는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라는 게. 그래서 이게 정말 AI가 그냥 뭐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나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구나를 저도 몸소 느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AI 발전을 한다고 AI 뭐 기술만 발전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이제 에너지 섹터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다가 요즘은 AI랑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제 차가 미국에서 테슬라인데 이번에 이란 전쟁하면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는 한 갤런당 7불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저는 전기를 쓰니까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가스값에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도 뭐 주유할 때마다 막 10몇만 원씩 나오고 다른 차들은 그런데. 그렇죠. 지금 미국 네. 같은 경우는 1갤런에 6불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그죠? 7불 넘어가는 것도 봤어요, 저희 동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7불이라 그러면은 10,000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원 갤런당. 근데 이제 미국은 차로만 다 다녀야 되고 거리가 또 머니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에 뭐 3불 20전, 3불 50전인데다가 지금 6, 7불씩 하면 거의 그렇죠. 두 배로 올랐으니 감당이 네.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뭐 한 1,700원 이러던 게 뭐 2,000원 넘어갔으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고민해야 되는 거야. 아까 이제 사람을 덜 뽑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없으면 덜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신입사원들 더 채용기가 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조직 구조 얘기를 할 때 피라미드 형태라고 많이 하거든요. CEO가 계시고 중간에 이제 고위직, 이제 중간직 이렇게 해서 뭐 신입사원들이 제일 많은 70년대 우리가 딱 그런 이제 피라미드형 구조로 갔다가 그렇죠. 요즘은 오벨리스크형 얘기가 나옵니다.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이집트 피라미드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쭉 올라간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왜냐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필요 않고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 인력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R의 HRD라고 하는 이제 휴먼 디벨롭먼트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옛날엔 많았으니까 사람이 뭐 퇴사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필터링하면서 이제 리더 중에 그 사람의 100명 중에 뭐 임원은 한 명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또 임원 중에 뭐 몇백 명 중에 또 한 분이 CEO가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풀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20명인 조직에서 CEO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건 좀 되게 고민이 되는 포인트잖아요 사실상은. 네, 그렇죠. 그런 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렇죠.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들이 없으면은 뭐 IT가 당장 전면에서 만나고 있지만 HR도 불과 5년, 10년, 길면 20년에 만날 문제거든요. 사람이 적은데 얘의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낼 거며 이 리더십을 통해서 기업을 어떻게 일어날 거냐 이런 본질적인 고민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우려하시는 게 지금 사실 엔트리 레벨의 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뭐 명문대를 졸업한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 패스트푸드 하는데 가서 정말 햄버거 만들고 있고 그쵸. 안 되겠다 그냥 그 대학원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원을 새로 뽑고 있지 않으면 근데 문제가 계속 직원을 이제 많이 뽑지 않으면 위는 계속 나이 들어서 나가면 이게 없잖아요. 밑에가 비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밑에가 비고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니어 세대들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AI가 있으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회사는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술은 해결이 되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은퇴를 늦추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년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네. 회사는 어차피 정년에서 끝났고 계약직 전환하면 연장의 의미도 없고
뭐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더해서 이 일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일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기회가 되는 반면 그렇지 않아도 줄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 나이 든 사람들하고에 대한 어떤 그 줄면서 세대 간의 약간 충돌, 세대 간의 반모 이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한국 사회도 약간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미국도 네. 그런 지점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 성향들도 20, 30대 친구들하고 지금 나이 56대, 70대 이런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른데 전 이거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냐면 다른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그 뭐 Z세대, M세대 뭐 이런 네. 밀레니엄 세대는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가 이른바 알파 세대하고 그 Z세대, 잘파 세대라고 하는 요 세대하고는 시니어 세대, 이른바 X세대하고는 갈등이 되게 심해지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잔마켓을 두고 싸워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러네요. 전혀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생각도 못한 이제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어떤 한복판에 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AI가 그렇게 빨리 발전할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기업에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잘못되다라기보다는 AI가 3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네. 이랬는데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적기다. 이거를 놓치면 이제 그다음부터 밀리기 시작할 거고 이게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굉장한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정년이 늦춰질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막 반가워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이 단면으로 봤을 때는 반갑지만 또 그 이유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기회가 또 줄어드는 거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근데 뭐 그렇죠? 유럽 같이 특히나 이번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막 이제 연장된다고 막 네.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 60세도 쉬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일하라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복지가 잘 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더 네.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노년 노동이라고 해서 나이에서 은퇴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모든 사람에 해당되게 안 된다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상은. 그러네요. 제가 전문직에서만 좀 일부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보장제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런 거에 대한 여파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요즘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법률회사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좀 충격적인 일이 들은 게 신입 변호사를 안 뽑으시겠다고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 AI가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변호사를 뽑아가지고 연수를 시켜가지고 하냐.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네, 법률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렇게 안 바뀔 거냐. 한국이 좀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한국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내보내지는 못하지만 안 뽑는 쪽은 훨씬 빨리 움직일 것 같은 상황이라서 이게 미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화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회계사들도 지금 시험 합격했는데 회계법인에 못 가서 잡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도 미국 사무소도 저희만 봐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AI를 잘 다루는 변호사님 그리고 못 다루는 변호사님으로 벌써 나눠지게 되고 일을 맡기는 것도 AI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 사무실 내에서도 벌써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어사인 할 때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다들 뭐 올해가 되게 중요한 해다 AI에 대해를 이제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저는 너무 좋은 게 AI 얘기를 할 때 그 실리콘밸리 AI 얘기 많이 해서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맞다 그런 관점의 문제점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맞다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구나 막 이렇게 너무 동감이 됐고 그런데 그런 관점의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AI 관해서 뭐 조금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결국은 이제 저는 기업에 있었으니까 기업에 오래 하고 기업을 컨설팅하고 기업에서 이제 리더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은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AI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단기적 성과 안 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뭐 했을 때 약간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쉽진 않지만 지금은 배에 힘지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 갑자기 이런 거죠. 뭐 해서 뭐 이게 성과가 대박 났어요. 제 경험상 그렇게 날 수가 없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 DX를 꾸준히 10년 동안 해오셔서 데이터를 축적을 잘 하시고 데이터 정비를 잘 하신 데들은 그런 데가 있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 회사가 진짜 많을까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데이터를 정제하고 쌓고 프로세서 잡으시고 이 작업을 안 하면 이게 되게 재미없는 작업인데 이거 안 하시면 AI로 못 가거든요. AX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데이터 쌓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셔서 지금부터 올라가면 남들보다 6개월 늦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늦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AX 이거 성과 냅니다. 올해 이거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 저는 또 그 이상을 못 갈 거고 그게 결국은 본질적인 어떤 경쟁 확보에 도움이 안 될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깊이 보시고 넓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정말 깊이 있는 얘기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 그 DLG People and Insight 할 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이거 미리 질문을 안 드렸는데 혹시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뭘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미국 진출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께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나 같으면은 시간을 돌아가면 이걸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비트코인을 더 샀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와이프인데 제가 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한 몇 년, 7, 8년 정도 했는데 네. 제가 해외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해외 진출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네. 한 군데는 이제 당시 변호사님 통해서 미국에 저희가 이제 자회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고 네네. 한 군데가 제가 봤던 데가 중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중동에 가겠다고 엑셀레이션을 했었는데 좀 미국보다는 중동이 1순위라고 했는데 네. 중동 사업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 중간에 이제 잡고 나왔는데 그때 갔으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중동이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 미국보다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지점을 조금 끝까지 가보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지점이 좀 있고요. 미국은 어떤 면에 보면은 솔직히 미국이라 하지만 너무 큰 동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큰 50개 주가 동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서부에만 있었는데 만약에 기회가 있었다면 제 동부에서 진짜 일할 기회가 98년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개발자로. 네. 예, 근데 그때 만약 내가 개발자로 뉴욕에 가서 일을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오퍼튜니티였는데 왜냐면 IMF 터지고 나서 한국에 일이 없어서 미국에 가서 텍사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잡오퍼를 뉴욕에서 되는 거를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안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생은 알 수 없지만 한번 좀 도전해봤으면 재밌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중간에 기획하시다가 잘 안 됐다고 그 중간에 접으신 게 후회가 되시는군요. 계속 잘 안 됐지만 계속 쭉 밀고 나가 볼 걸 중동 사업처럼 그쵸. 그게 후회가 되시고 좀 약간 모험이 있는 것 같지만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잡지 않으신 게 좀 지금 후회가 그렇죠. 되시고 네 그럼 모험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것도 끝까지 밀고 나가보는 거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DLG 마칠 때 저희는 하이파이브를 끝내요. 예. 네, 이 사무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